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닷새째 5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부는 오늘 지금의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더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업종별로 문 닫게 하거나 영업 제한했던 건 좀 풀었습니다.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그리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제 오는 월요일부터는 헬스장과 노래방 등이 6주 만에 문을 열게 되고 카페에서도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밤 9시까지만 영업하고 또 모이는 건 4명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정부 발표 내용부터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신규 확진자 숫자입니다. 평균 1,000명이 넘던 확진자가 500명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은 충분히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도 계속 금지되며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9시 이후에는 2차였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여전히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접촉의 기회를 줄이기 위한 유효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감소세 자체는 분명한 만큼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온 헬스장과 노래방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는 풀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며 곧바로 다음 달 1일부터 설 연휴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정부는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을 아예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철도는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는 월요일부터는 갈 수 있는 곳이 좀 많아집니다. 대신 장소마다 꼭 지켜주셔야 하는 방역 지침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는 마시되 혼자가 아니라면 1시간 안에 떠나달라는 식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카페, 마트, 헬스장에서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지 정아람 기자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먼저 유지되는 것들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것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유흥주점이나 감성주점 같은 유흥시설과 홀덤펍 같은 곳은 계속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 시설 가운데 일부는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도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장입니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반발이 컸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8제곱미터당 1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늘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합니다. 노래 연습장이나 학원, 또 다른 실내 체육시설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체육시설 가운데 에어로빅이나 줌바 같은 격렬한 집단 운동은 계속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카페에서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했는데 18일부터는 오후 9시까지 카페에 앉아서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제한이 있는데 매장에 있는 좌석의 절반만 앉거나 테이블 사이 간격을 1m 띄우고 칸막이도 설치해야 합니다. 밤 9시 이후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할 때도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매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시식이나 시음 행사가 중단되고 견본품 사용도 금지됩니다. 수도권 스키장은 여전히 수용 인원의 3분의 1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밤 9시 이후는 안 되기 때문에 야간 스키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문을 닫았던 스키장 내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 문을 열고 매장 내에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꼭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앞으로는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에서도 그 수는 제한하지만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종교활동을 너무 억제하면 오히려 숨어서 모이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열방센터 방문자 중에는 아직도 검사 안 받고 있는 사람이 많고 또 교회의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어서 서준석 기자입니다. 오늘도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늘었습니다. BTJ 열방센터 관련 27명이 추가됐고 용인과 순천의 교회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예배 등 종교의 대면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종교 활동을 억제하다 보니 비공식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종교 활동들이 지나치게 위축됨으로써 종교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부분으로서의 문제가 불거질 위험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에서는 좌석수의 10%까지, 비수도권에서는 20%까지 허용됩니다. 대면 예배를 할 땐 입구에 동시간대에 출입 가능한 인원을 표시해야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암송할 수 없습니다. 성가대는 운영할 수 없고 설교자도 TV 방송을 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굳이 안 모이고 집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여가지고 밖에서 밥 먹는 것도 지금 어려운 시간에 계속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JTBC 서준석입니다. 이번 정부 조치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은 정부 입장에선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면서도 상황이 다시 나빠지는 걸 걱정했습니다. 자칫 긴장에 풀려 방역 지침을 잘 안 지키는 순간 상황은 한순간에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둬야 할 당부기도 하죠. 여도현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람직하진 않아도 불가피한 상황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무엇보다도 일부 완화된 조치로 시민들의 경각심이 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전히 500명 가까이 환자가 나오고 있는 2.5단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완화가 경계심을 늦추게 되는 그런 사인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결국 더 중요해진 건 마스크 쓰기.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마스크를 카페에서 벗을 거예요.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선 모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오히려 시민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2.5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높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가 10명 이상 집합 금지였는데 2.5단계 걸어놓고 5명, 그걸 4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기준을 잘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환자 발생의 숫자가 늘어났고 그거에 맞춘 단계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업종별로 구분짓기보다는 더 세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체 방향이 업종별 문을 닫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사적 모임 규모 자체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JTBC 여도현입니다.